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음을 잘하는 사람들은 꼭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비강이 열리잖아. 그러면 두성으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는 거죠. 상악을 잘 쓰네요. 상악을. 위쪽. 위쪽 상악을. 윗니 4개 이상을 보여주세요. 코를 울려라, 뭐 광대를 들어라, 웃으면서 불러라, 윗니를 들어라. 아니 고음이랑 광대랑 무슨 상관이고 윗니가 올라간다고 음이 올라가는 건 또 무슨 소리냐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에이 가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겠지. 나는 그냥 성대를 늘리는 방법이나 알려줘. 실제로 요즘은 유튜브만 켜도 성대를 늘려라, 뭐 두성을 써라, 시티근을 활성화해라, 뭐 립트리를 해라, 이런 정보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방법들을 안다고, 그 이론들을 안다고 바로 됐다면 지금쯤 고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대를 어떻게 늘리는지도 모르고 시티머슬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두성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해했는데 소리는 정작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자분들일수록 복잡한 이론보다 가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감각적인 방법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두성의 위치와 감각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대를 늘리는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일반인 분들이 영상을 보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두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통로이자 공명 공간인 인두강의 형태가 함께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노래를 해볼까요? 사랑하지 않았어. 뭔가 소리가 넓고 축 처지는 듯한 느낌이 나죠. 반대로 밝은 표정을 짓고 노래를 해볼까요?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표정의 변화에 따라 우리 소리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각적인 이야기들을 대부분 가수분들이 하다 보니까 에이 저건 가수들이나 하는 이야기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가장 쉽게 두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겨버렸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은 저희도 현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해요. 만약 이론대로라면 성문압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CT머슬을 활성화해서 성대를 적절하게 늘려줘야 하고 동시에 TA머슬과 LCA/I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해서 성대 접촉을 유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대가 효율적으로 진동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형태도 조절해야 하고 발음에 따른 성도면까지 고려해서 발성이 유리한 이어컨트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음정이 올라가더라도 TA머슬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문압과 성대 접촉, 성도의 변화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계속 조절해줘야 되죠. 자,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감각들을 너무 추상적이다 또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도외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예시로 두성이라는 말 자체가 생긴 이유가 실제 가창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느끼는 감각 때문인데 이게 실제로는 소리가 머리로 울릴 수 없다 보니까 두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노래는 추상적인 감각으로만 계속 부르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론으로만 너무 접근하거나 무작정 추상적인 감각으로만 접근하는 이 두 가지 전부 안 좋아요. 하지만 애매하게 알고 있는 이론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감각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대부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감각을 추상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게 네. 이렇게 유추해서 되게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들여다보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두성 쓰는데? 막 이런 거 많아. 나는 진짜 제일 재수 야, 저렇게 팔세트로 바꿨네. 발성 막 이러면서 그냥 맞아. 하는 거야, 사실은. 정말 믹스 보이스 어쩌고 믹스 보이스 같은 소리 하면 믹스 보이스가 뭐야? 그게 애매하게 이론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있어서는 감각적인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만 알고 그걸 감각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면 노래할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동작을 방해해서 노래할 때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분들이 말하는 그런 추상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이 만약 잘 맞는 분들은 평소보다 높은 음까지 훨씬 편하게 노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위턱 쓰기입니다. 자, 위턱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턱이라고 하면 하나만 생각해요. 하지만 턱은 아래턱과 위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턱을 하악이라고 하고 위턱을 상악이라고 합니다. 아래턱을 내려주면 주로 입과 목 안쪽 공간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반대로 위턱, 정확히는 위쪽 얼굴을 들어올리는 느낌을 사용하면 인두 쪽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흔히 저희가 레슨에서 이야기하는 상압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상압에 대해서 제대로 다룬 영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위턱을 한번 들어올려 볼 건데요. 이때 보통 위턱을 들어올리려고 하면 아래턱까지 같이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래턱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먹으로 살짝 눌러놓고 시작할 거예요. 야,
야, 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 뒤 공간을 좁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을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턱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소리를 내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턱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만약 알려드린 방법이 어려워서 못 따라하겠다 하시면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그냥 음이 올라갈 때 광대 혹은 입꼬리를 위로 들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때 시선도 살짝 위쪽을 같이 바라봐 주시면 훨씬 잘 될 거예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어때요? 혹시 소리의 위치가 조금 더 높아지시는 게 들리시나요? 위치에 둔 다음에 이 위치에서 낮추지 마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찾아야 할 위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속 따라해봤는데도 뭔가 목이 조이는 것 같은데요? 뭔가 막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호흡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호흡을 이용해서 두성의 길을 만드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바로 소리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호흡 두께 조절입니다. 호흡 두께 조절?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고음을 위해서 두성을 쓰려면 소리가 너무 두껍지 않고 어느 정도 얇아져야 한다. 이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호흡에도 두껍거나 얇다고 느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호흡부터 두껍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백날 소리를 얇게 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가요? 이걸 들었을 때 두 호흡의 두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한 5번 정도 계속 돌려보시면 진짜 들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얇은 호흡을 쓸 때 제 표정도 달라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호흡을 얇게 써보세요. 이 말만 듣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번에 호흡을 강하게 뱉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갑니다. 최대한 호흡이 입 천장을 긁고 지나간다는 느낌. 호흡이 연구계 쪽에 닿게 불러라예요. 호흡을 천장 쪽으로 쏜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과감하게 호흡을 써볼 거예요. 이때 앞에서 했던 밝은 표정까지 같이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가요? 이때 호흡이 조금 더 얇고 높은 위치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얇은 상태의 호흡을 만들었다면 그 호흡의 위치를 무조건 유지하면서 과감하게 소리를 내볼 겁니다. 위치 사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음정을 더 낮게 하세요. 음정이 높게 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았어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어때요? 호흡에서 느껴졌던 그 얇은 느낌이 소리를 낼 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나요? 만약 소리를 냈는데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갑자기 위치가 다시 떨어지고 소리가 두꺼워졌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호흡의 두께가 변하지 않게 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안 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노래 가사까지 연결했을 때 만약 잘 안 된 경우 소리를 내면서 호흡의 두께가 변했는데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서 했던 호흡의 두께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대로 소리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알려드려도 대충 해보고 에이 안 되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소리 위치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고음이 좀 더 편한데?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호흡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호흡을 뱉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훨씬 높은 음역까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반인 분들이 영상만 보고도 혼자서도 두성에 접근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 나는 둘 다 해봤는데 전혀 안 된다. 아무리 해도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초 호흡이
무너져 계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운 좋게 기초 호흡도 같이 좋아지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연습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댓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보컬 인사이트 박도협 정재윤이었습니다.